안녕하세요. 오늘은 6배 넘게 올라서 화제가 되고 있는 서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서클이란 기업을 알려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기초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스테이블 코인 유형은 법정화폐, 암호화폐, 알고리즘형이 있습니다. 법정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는 USDC, USDT로 디지털 달러라고 보면 돼요. 달러랑 패깅이 돼 있는 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장 배경 보시면 과거 암호화폐 송금은 변동성이 항상 있어서 그 큰 가격은 리스크가 되게 컸어요. 옮기는 와중에 1, 2%만 왔다 갔다 해도 뭐 1억이면 100만원, 200만원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다른 계좌로 송금을 하면 그 시간도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되게 비쌌기 때문에 대부분은 알트코인들을 이용했거든요.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그런 좀 작고 빠르면서 수수료가 싼 곳을 이용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안정성을 제공하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게 된 이유기도 해요. 달러로 패깅을 하면 달러랑 1대1로 패깅이 되기 때문에 변동성 자체도 되게 송금 속도도 엄청 빨라서 대부분 코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업비트에 있는 현물을 선물 계좌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코인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업비트라는 현물 사이트가 있고 바이낸스라는 선물 사이트가 있습니다. 선물 거래 같은 경우는 쉽게만 설명하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금융에서 하고 있는 나스닥 선물 이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자세하게 알려면 좀 시간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그렇게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물 사이트인 바이낸스에서 거래를 하려면 업비트에 있는 현물 자산을 바이낸스 계좌로 옮겨줘야 돼요. 그 옮기는 역할을 해줄 때 쓰이는 게 대표적으로 USDT, 테더라는 건데요. 거기에 이제 서클 USDC도 같은 한 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볼 거는 법정화폐 담보형이고요. 1대1 달러 현금과 국채 담보로 규제 기간에 예치를 해두는 온라인 달러 같은 느낌으로 보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USDC는 뭐고 USDT는 뭐냐면요. USDT는 이제 테더라는 걸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USDC가 이제 서클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규제 태도에서 볼 때 서클은 친화적이고 USDT는 회피 성향이 강해요. 탈중앙화인 코인과 조금 더 어울리는 게 테더 USDT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감사 투명성은 월간 감사도 받고 실시간 공개하고 USDT 테더는 불완전한 공개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코인 쪽에 더 가깝고 USDC는 조금 더 규제권 안에 들어온 온라인 달러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금 구성은 현금, 달러와 단기국채 100%로 되어 있고요. USDT인 테더는 과거 상호보험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다 존재를 위협하는 큰 사건들도 하나씩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리스크이기 때문에 일단 서클은 2013년에 설립된 미국 핀테크 기업이에요. 창립자는 제레미 알레어라는 사람이고요. 원래부터 규제에 맞는 디지털 금융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철학을 갖고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USDC는 2018년 처음 등장했고 서클, 코인베이스와 함께 만든 프로젝트라고 해요. 2023년 SVB 파산 당시에도 이미 USDC는 업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스테이블 중 하나였는데 그때 당시에도 서클은 이미 수십억 달러 규모를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2023년에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은 SVB 파산 이 사건 아실 거예요. 이거는 금융시장, 주식시장에도 큰 충격을 줬고 비트코인에도 당시 엄청난 큰 충격을 줬습니다. SVB 사건을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면 서클은 USDC 준비금 중 33억 달러를 SVB에 예치 중이었어요. 근데 SVB가 파산하면서 SDC도 위험한 거 아니냐는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가격이 1달러 미친 0.87까지 떨어졌지만 이거는 달러 패깅이기 때문에 이 달러의 가치 보존을 못 해주면 존폐 위기가 오기 때문에 루나 사태처럼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절대 1달러 가격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조정을 해줘야 되는 코인인 거예요. 근데 미국 정부가 SVB 예금 전액 부장 발표를 하면서 다시 1달러로 복귀됐고 23년도 당시에 USDC는 SVB 사태를 직접 겪은 주체이자 위기를 잘 넘긴 기업으로 그때 그 큰 리스크가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신뢰를 얻는 사건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클의 본질을 보면 블록체인 기반 글로벌 금융 인프라 구축이 목표고 블록로, 코인베이스, 비자 등과 강력한 파트너십을 맺고 있어요. 수익 모델은 매출의 거의 100%는 USDC 준비금 이자 수익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고금리 시기에는 연간 수십억 달러가 발생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수익 모델에 조금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리스크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제점은 코인베이스 등 유통 파트너에게 높은 수익이 배분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익 마진이 축소돼요. 그래서 2024년에는 순이익이 감소됐습니다. 지금 서클이 굉장히 핫한데 31불로 시작해서 상장 첫날 69불 가고 현재는 240달러를 넘겨버렸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547억 달러고요. PS 비율은 약 29배, PE 비율은 약 3020배예요. 3020배면 말도 안 되는 가치평가긴 한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는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익률은 약 1%라 마진 압박이 좀 심각합니다. 왜 저게 저렇게까지 이슈가 되고 확 올라갔냐?
이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서 그런데요. 이거 통과된 날 서클 주가가 45%인가? 그렇게 오르고 그 다음날도 또 오른 상태입니다. 이제 이 법안은 준비금 투명성, 규제 준수 등 서클 모델을 법제화한 공식적인 순간이고요. 해외 기업 및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은 배제됐어요. 서클에게 규제적 해자가 형성된 상태인데요. 해외 기업 및 빅테크 스테이블 코인 배제는 무슨 뜻이냐면 이 지니어스 법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회사에 제한을 뒀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해외 회사나 애플, 메타 같은 빅테크 회사는 못 만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서클이 조금 더 각광받고 화제가 된 이유기도 하고요. 이제 미국은 저런 법안으로 해서 무엇을 노리는 거냐면 디지털 달러 패권을 노리고 있어요. USDC는 미국 국채 담보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디지털 시대의 달러 패권 유지 전략이 노골적으로 좀 담겨있다 보시면 됩니다. CBDC 대신 민간 발행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미국 국채라든지 달러의 쓰임새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현물에서 달러 패권이 유지됐던 이유는 전 세계적으로 달러를 쓰고 달러를 써왔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디지털로도 노리는 노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서클에 조금 더 많은 관심들이 쏠린 건데요. 부동산과 국채 등 자산을 블록체인화하는 거대 시장 2030년에는 16조 달러를 예상해요. 이런 시장 파이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달러인 서클을 쓸 거라는 예상이 포함되어 있어요. USDC가 이 토큰 거래 결제 수단의 중심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요 리스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 민감도가 높고요. 마진 압박이 있는 상태예요. USDT 테더나 상업은행과 같은 경쟁도 리스크 중에 하나고요. 높은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부담입니다. 사실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밸류이기 때문에 상장 첫날부터 보고 있지만 따로 저는 투자는 하지 않았거든요. 제 투자 스타일과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사실 저도 코인도 해보고 뭐 코인 선물도 해보고 코인에 대한 공부도 많이 했지만 제 돈을 투자할 정도의 그 투자 이해관계도가 저랑은 맞지 않아서 공부만 하고 지켜만 보고 소식만 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좀 디지털 금으로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은 하고 있는 편인데 저는 현물자산 금도 투자로는 포트에 담지 않기 때문에 뭐 그것과 같은 맥락이라 보시면 됩니다. 규제 실패 또는 보안사고 리스크가 상당히 커요. 어쩔 수 없는 현물이 아닌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한 방에 엄청나게 큰 악재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최종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자면 강세 시나리오는 디지털 결제 인프라 핵심으로 미국의 글로벌 금융 전략과 동행으로 보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미국이 보증하는 디지털 달러로 올라선다는 강세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약세 시나리오는 금리 변화, 낮은 수익성이 있고 완벽한 실행이 전제된 고평가라는 거예요. 이것도 좀 시선 차이일 것 같은데 약세 시나리오를 보는 분들은 이거를 일반 기업, 일반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봤을 때는 약세 시나리오가 조금 더 와닿을 것 같고요. 강세 시나리오는 디지털 달러 패권까지 미국이 갔는데 거기 어깨에 올라탄 기업이 서클이라고 보는 많은 투자자들이 강세 시나리오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세가 상승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지금 서클에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이런 약세 시나리오가 갖고 있는 그냥 수익을 내는 기업인 그런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달러의 미래와 미국의 통화 전략에 베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피해 비율이 3020배까지 미친 듯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 비율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서클이 만약에 1년에 1억을 번다고 치면 이 회사 가치는 3020억인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구글로 비교를 해보자면 구글은 이 PE 비율이 20배거든요. 구글이 1년에 1억을 번다면 지금 구글 시총이 20억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엄청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PE 비율 자체가 PER입니다. 퍼가 3020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3020년을 벌어야 이 지금 가치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전통적인 재무 수치로 지금 이 서클 기업을 평가하기에는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전통적인 기업 분석인 PER로 봤을 때는 지금 엄청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국 어깨에 올라타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된다면 당연히 그 가치는 지금 평가하기가 제 머리로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미래에는 어떻게 어디까지 성장할지 저도 참 궁금한 기업 중에 하나여서 매일매일 체크하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클이 어떤 기업이고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건지 좀 알아봤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